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깐부 임루션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번 연도 4월 달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됐냐면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그러니까 세입자를 더 보호하는 형태로 좀 개정이 됐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실제로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4월 18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추가된 개정사항인데 땡땡땡땡 뭐 제시하여야 한다,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 이런 말들이 보이죠.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 뭐 다른 권리관계,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있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너무 미비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한몫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등기에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입자예요. 근데 내가 전세보증금을 1억을 맡겨. 근데 이 1억을 맡겨서 나중에 이걸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보증금은 얼마나 있고, 뭐 혹시 이 사람이 내지 않는 세금은 얼마나 있고,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건데 사실 계약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뭐 전세 사기 피해나 이런 거에 이제 피해가 커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그 전에도 좀 알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이런 법안이 좀 통과가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월세 계약할 때 관련 정보 있죠. 뭐 체납세금이 있다든지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 개정을 한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원래 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만 확인을 해줬던 건데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주민센터에다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지금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더니 일단은 필요 서류가 이거래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있죠. 임대인 동의서, 등기부 등본, 신분증,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거 신분증, 사본 가져가시면 되고요. 열람 신청서 이거. 그런데 이것만 가져가서 그러면 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임대인 동의서잖아요.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저는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이제 제 그 휴대폰이 이제 자동 통화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걸 문자로 변환해서 본 건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냐 사실은. 그랬더니 그 센터 직원분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난 이거 동의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결국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 마음이 다 쓰고 나서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물론 이제 특약에다가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 특약에다가 이제 그런 내용을 써요. 만약에 이제 사실관계가 다르면은 뭐 위약금이나 해약금 없이 이걸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답변. 네, 이런 내용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센터만 좀 그런가 해서 다른 이제 지방에 있는 중개업소 대표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동일하게 답변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와서 이제 보는 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뭐 계약하기 전에는 임대인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동의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다, 뭐 이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법 개정할 때 발표 내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선순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면 그 경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할 거를 의무화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직 계약하기 전이란 얘기죠. 계약 체결 전에 이걸 요구하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무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혹시 이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다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권리금 회수기에 관련 법령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만약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아직 입주하기 전의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의 사람, 계약은 아직 안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지, 이걸 명확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한 건데, 문장에 보시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돼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임차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람의 의미는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이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은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걸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랑 지금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내가 동의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 황당함 이런 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 세입자를 구하는 집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 집을 보러 왔던 사람이거나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 진짜 임차인이 되려고 지금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는 정보 제공을 원하면 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민센터에 다시 전화해봤어요. 네, 지금 법 개정에서는 의무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도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뭐 실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남겨놓은 상태고, 그쪽에서 확인하고 다시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게요, 저도 지금 공인중개사지만 개업을 해서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현장에서는 아직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적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실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실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확실히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나중에 답변 오면 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